안녕하십니까, 미세로입니다. 오늘은 모라니 피기까지는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라니 피기까지는 이번 고등학교 2학년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볼 때 역시 제목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모란이 필기까지는, 즉 모란이 필 때까지는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걸 찾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심리, 감정, 태도, 즉 정서와 태도를 찾아야 됩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몸을, 여기 모란이 피기까지는 빠졌습니다. 이게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게 이 부분이 조금 날아갔네요.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정서 나왔습니다. 한 개. 정서. 봄을 기다린댔어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리면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자, 서름도 나왔습니다. 이게 정서입니다. 5월 어느 날 그 하늘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소원께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1년은 다 가고 말아 360날 마냥 섭섭해 옵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자, 성서 슬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나왔습니다. 주제는 모란이 져서 슬프다. 맞죠? 모란이 진 슬픔. 그 다음에 모란을 기다리는 거죠. 모란이 진 슬픔과 모란을 기다리는 겁니다. 즉 모란이 피는 게 봄이기 때문에 그 모란이 필 봄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주제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볼게요. 그럼 요렇게 주제만 알면은 거의 이제 수능을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운율은 또 해볼까요? 운율도 금방 찾을 수 있죠. 지금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하고 여기랑 똑같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수미상응. 다른 말로 수미상관이라고 해도 됩니다. 수미상관, 수미쌍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표현을 볼까요?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는 간단하게 알아야 될 게 이제 화자의 정서와 태도고 또 운율이고 표현 기법이잖아요. 표현을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찬란한 슬픔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찬란한 슬픔의 범을. 여러분들 찬란한 슬픔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찬란하다는 이거랑 슬픔이랑은 서로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그 모순이 되면서 찬란한 슬픔을 수식해줘요. 이걸 뭐라 그래요? 모순 형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 시에서의 표현과 비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그 다음 제 동영상 밑에 보면은 제 그 시 비유와 상징 표현 기법을 아주 상세히 적어놓은 그 매거진을 주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클릭해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 그 매거진을 클릭해서 많이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모란이 필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했으니까 이거 뚝뚝은 뭐예요? 우리가 이걸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음성. 색깔 다른 걸 써야 되겠다. 자, 여기서 모란이 뚝뚝, 뚝뚝은 음성 상징어. 우리가 고등학교에 와서는 어이성어, 어이태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음성 상징어라고 표현합니다.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이별한 여의달 이별하지 소름에 잠길 테요. 여러분 보세요. 있을 테요, 할 테요. 그렇죠. 우엄내다, 있을 테요. 서술어가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서술어가 씩씩합니까? 부드럽습니까?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성적 어조라고 합니다. 씩씩하다고 하면 남성적 어조죠. 보통 씩씩한 어조를 많이 쓰는 시 예를 들면 껍데기는 가라 같은 시조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이런 것처럼 씩씩한 어조는 좀 남성적 어조라고 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거는 여성적 어조라고 합니다.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이 세상 천지죠. 이 세상에 모란이 자칫 없어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봄에 꽃이 활짝 지금 꽃 피는 시절이잖아요. 꽃이 피고 떨어지면 꽃잎이 정말 자취가 없어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걸 그냥 사실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손게 무너졌는 이랬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 보람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심상을 볼게요. 그럼 이 모란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그럼 여기 나왔어요. 보람이에요, 보람. 내 삶의 보람인 거죠. 그쵸?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완전한 어떤 가치도, 삶의 가치일 수도 있어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시에서 알 수 있는 건 어떤 내 삶의 보람이라든지 어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어떤 가치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천지의 보라는 저치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소원게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이야. 내 1년은 다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1년 중에서 이 봄에 피는 모란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모란의 가치, 모란의 그 소중함, 가치가 아주 크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란이 지면 내 1년은 다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360날이라고 했잖아요. 자, 360날은 여기 내 한 해가 1년입니다. 1년을 365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서적 거리감이라고 합니다. 정서적 거리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정서적으로, 심적으로 멀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거리감? 그러니까 친구랑 나랑 사이가 뭐 싸워가지고 사이가 멀어지면 너랑 나랑 거리감 느껴진다. 그럴 때 그 거리감이 뭐예요? 심적으로 내 마음의 거리감이 멀게 느껴진다. 이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00에 1년의 그 거리가 엄청 마음으로 심적으로 이제 이제 길게 느껴지는 거죠. 섭섭하대요. 운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계속 기다리는 거죠. 모란이 지면 슬프기 때문에 또 다음에 모란이 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인 거예요. 찬란하다는 거는 이제 봄이 와서 모란이 피기 때문에 찬란한 거고 또 봄에는 모란이 지는 거죠.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역설이면서 모순형용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역설과 모순형용인데 안에 모순형용이 이제 포함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역설은 언어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걸 보세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면은 지는 것 이기는 것 언어의 모순이에요. 언어의 모순. 자, 언어가 모순이 되죠. 그런데 이 언어의 모순 속에 어떤 진리가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찬란한 슬픔의 봄 같은 경우도 찬란한 슬픔 하면은 언어의 모순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수식이 없지만 요건 수식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역설 중에서도 모순 형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예를 들어 볼 거예요. 모순 형용의 예를. 모순 형용의 예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작은 거인이라는 말 있죠. 작은 거인. 모순이잖아요. 작은데 뭔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순 형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깃발 보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소리 없는 아우성.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 아우성 치는 거는 난리도 아닌 거잖아요. 시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소리가 없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순 형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모순 형용이고 표현 기법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오늘 모란이 피기까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